전설야당, 임금 독살 시도 및 영광굴비 유래. 1122년 고려 제17대 국왕 인종이 즉위했을 때 이자겸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 13세 어린 임금이 외손자였으므로 이제 자기 마음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자겸은 눈에 거슬리는 정적부터 숙청했고 측근들을 핵심 보직에 앉혀서 조종했습니다. 이자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차례로 왕과 결혼시켜 왕비로 삼게 했습니다. 외손자를 사위로 삼은 꼴이었으니 왕족 근친혼이 당연시 여겨졌다지만 조카 이모의 혼인은 사회적 금기를 무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은 다른 외척이 등장할까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자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왕을 수하처럼 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인종의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인종은 이자겸의 행패를 더 이상 두고 보기 힘들어 몇몇 신하들로 하여금 이자겸 제거에 나섰다가 이자겸과 척준경의 반격으로 실패하여 궁지에 몰렸습니다. 인종은 왕위를 내주겠다며 항복 의사를 밝혔는데 이자겸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단 인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겸은 18자의왕, 즉 이씨가 왕이 된다라는 참설을 퍼뜨리는 동시에 인종 독살 계획을 세우면서 넷째 딸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이자겸은 정성스럽게 포장한 떡을 넷째 딸에게 주면서 속마음을 감춘 채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귀한 재료를 넣어 만든 떡이니 다른 사람은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오직 상감만 드시도록 해야 하느니라. 이자겸이 이처럼 여러 차례 강조하자 인종과 사이좋은 왕비는 오히려 의심을 품었습니다. 왕비는 걸어가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비가 떡 쟁반을 들고 왕의 침실로 들어가자 인종은 아무 의심 없이 떡을 집어 먹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왕비가 기지를 발휘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멈추소서. 떡에서 냄새가 나는 듯 싶으니 상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사옵니다. 왕비는 마침 뜰 아래 모여있는 새들에게 떡 한 개를 던졌습니다. 그 떡을 쪼아먹은 새들이 잠시 후 몸을 바르르 떨더니 죽었습니다. 인종과 왕비는 동시에 놀라면서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인종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왕비는 너무 기막힌 일에 눈물을 쏟아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밖에서 초저히 결과를 기다리던 이자겸은 독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며칠 후 이자겸은 독이 든 한약을 보약이라고 속이며 왕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약재로 다렸으니 반드시 드려야 하느니라. 왕비가 한약을 들고 걸어가면서 흘끔 뒤돌아보자 이자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왕이 있는 방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문득 뭔가를 떠올리며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왕비는 방문 문지방에 걸린 것처럼 넘어지면서 약사발을 엎어버렸습니다. 왕은 왕비가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했지만 왕비는 왕이 독살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자겸은 딸의 방해에 탄식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노비들의 말다툼이 계기가 되어 동지 관계였던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호시탐탐 반격 기회를 노리던 인종은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종은 척준경에게 좋은 말과 안장을 하사하면서 충성심을 유도했고 척준경은 적에 적은 동지라는 심정으로 인종에게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그대의 힘을 써주시오. 인종은 척준경에게 밀지를 보냈고 척준경은 즉시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 이자겸을 가두고 그의 부하들을 처형했습니다. 척준경은 자신이 이자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그리했습니다.
인종은 외할아버지 겸 장인인 이자겸을 전라도 영광 법성포로 귀양 보냈습니다. 오호, 이 무슨 맛이고. 졸지에 죄인이 되어 외진 곳에 유배된 이자겸은 어느 날 말린 조기를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소금에 절여 바닷바람에 말린 조기를 즐겨 먹었는데 처음 먹어본 이자겸이 그에 반한 것입니다. 이자겸은 말린 조기를 정성껏 포장한 후 정주 굴비라고 써서 임금에게 보냈습니다. 정주는 당시 그곳 지명인 바 그 의미는 정주에서도 굽히지 않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백성의 도리를 다하고자 보내는 것일 뿐이라는 나름 당당한 진상품이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말린 조기를 맛나게 먹으며 여유롭게 살고 있다는 정깔이기도 했습니다. 인종이 그 정주 굴비를 먹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때부터 말린 조기를 굴비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겸은 표면상 여유를 부리다가 7개월 만인 1126년의 삶을 마쳤습니다. 권세를 부리던 척중경도 1127년 탄핵을 받아 암타도로 귀양 가면서 권력에서 멀어졌습니다. 한편 신하들은 이자겸의 넷째 딸인 왕비 이씨를 역적의 딸이라 하여 궁궐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진언했습니다. 이에 인종은 마지못해 패배에는 동의했으나 보관지공, 즉 독약 사발을 엎지른 공로를 생각해 집과 밭과 노비를 하사하는 등 뒤를 매우 따뜻하게 돌봐주었다고 합니다.